김혜영 의원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만나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광화문 광장 내 태극기 개양대 설치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 관련 분야 전문가 그리고 시민들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토론회 진행에 앞서 잠시 진행 순서에 대해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부 개회식은 국민의례 후 내빈 소개와 개회사 축사가 있겠으며 이어진 2부에는 이수석 교수님께서 오늘 토론 주제에 대해 발제하시고 이어서 5분의 토론자께서 토론을 진행하시겠습니다. 토론을 마치면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광화문 광장 태극기 개양 왜 필요한가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먼저 서울시의회 최효정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서울시의회 이종환 부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이성배 대표 의원님께서는 지금 오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 재향군인의 이병모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상위군경회 구본욱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6.25 참전자회 류재식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월남 참전자회 김부길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무공수훈자회 정진성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전몰 분경미망회 고숙정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이성배 대표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교통위원회 이경숙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교통위원회 문성호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의원님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의정활동 중인 김영재 의원님을 무대로 모시고 개회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토론회 주관자이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통일안보 포럼 대표 김형재 의원 승사드립니다. 먼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바쁜 시간을 내어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발제자님 그리고 토론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디 깊이 있는 발제와 토론으로 오늘 행사를 의미 있게 채워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공사다망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토론회를 빛내주시기 위해 와주신 존경하는 최호정 의장님, 이종환 부의장님, 이성배 국민의힘 대표님, 그리고 전반기 부의장이신 우리 남창진 의원님, 그리고 오늘 많이 참석해 주신 동료 선후배 시의원님들, 또한 보건안보단체에서 오늘 토론자로 참석하시는 이병무 서울시 재향군인회장님과 구본욱 상위군경회장님, 유재식 6.25 참전회장님, 김북일 월남참전자 회장님, 정진성 우리 무공수훈자 회장님, 그리고 부숙정 전몰 이만인 회장님과 보험단체 우리 임원 위원님들, 또한 한국자유총연맹 전국여성회장이신 정명순 회장님 등 많은 분들과 함께 또 우리 강남구 등 먼 지역에서 도와주신 주민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 모든 분을 위해서 박수 한번 치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국기법 제8조 3항은 대형 건물, 공원, 경기장 등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에는 가능한 연중 국기를 개항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계인이 모여드는 글로벌 문화예술 중심지이자 3.1운동, 9.28 서울수복, 그리고 80년대 민주화운동 등 우리나라의 현대사를 대변하는 국가 상징 공간인 광화문광장에서 태극기가 상시 휘날리는 모습을 보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지난 9월 5일 서울시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하는 20대의 80%는 6.25 참전국의 헌신을 기릴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에 필요하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광화문 광장 내에 태극기 개항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모든 분들이 아시다시피 광화문 광장은 아직까지도 태극기가 개항되어 있지 않은 채로 오랫동안 방치되고 있어서 많은 국민들이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기성세대로서는 참 부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본 의원은 지난 2월 시정질문을 통해 광화문 광장 내 대형 태극기 개항대 설치의 필요성을 서울시에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지난 4월에는 광화문 광장 내에 국기 개항대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규정한 서울시 광화문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개표 발의했고, 동조례안은 지난 5월 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저희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님들의 주도로 찬성 가결되었습니다. 서울시도 이에 발맞춰서 지난 6월 25일 6.25 참전용사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해 약 100m 높이의 국기 개항대와 꺼지지 않는 불꽃 건립 등 국가 상징 공간 계획을 발표하였고요. 지난 8월 20일에는 광화문을 자유민주주의와 인류 평화를 상징하고 대한민국의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대표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광화문 광장 내에 국가 상징 공간 조성 및 국기 개항대 설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학계, 전문가 및 시민들과의 상호소통을 거쳐 광화문 광장 내에 태극기 개항대 설치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재확인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입니다. 부디 오늘 토론회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가 상징물인 태극기의 의미를 되새기고 왜 태극기가 광화문 광장 내에 국가 상징 공간 조성에 있어서 가장 적합한 상징물인지 논의해보는 공론의 장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저 역시 서울시 의원으로서 오늘 토론회에서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광화문 광장 내에 국가 상징 조형물로 태극기가 채택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여기 계신 우리 최호정 의장님과 이종환 의장님, 이성배 대표님과 여러 동료 선배 시의원님들과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만 그래서 박수 한번 치시죠. 다시 한번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함께 하신 분들의 가정과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의회 의장 최효정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이렇게 가득 메워주신 우리 사랑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시의회 이 자리에서는 정말 여러 가지 종류의 토론회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이렇게 뜨거운 나라를 향한, 우리 조국을 향한 애국심으로 뭉쳐져서 진행되는 토론회는 오늘 처음인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이곳에서 우리 다 함께 애국가를 부르고 또 선현들을 위한 묵념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왔는가, 우리가 이렇게 지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면서 이 토론회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고 계시지만 김영재 의원님은 저희 서울시의 사무 중에 통일 안보에 대한 사무는 많지가 않은데요. 그거를 가장 강조하시고 아주 2년 넘게 그 사업을 쭉 이어오신 분이 김영재 의원이십니다. 김영재 의원이 광화문 광장에 태극기 대항대를 설치하자는 제안을 조례를 통해서 주셨고, 이번에도 시정 질문을 통해서 꼭 광화문에 태극기 대항대가 설치되어야 된다. 이거는 뭐 좌우를 떠나서 어떤 이념을 떠나서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면 지켜야 할 일들이라고 생각하고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오세훈입니다. 광화문 광장 태극기 개항 왜 필요한가 토론회 개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토론회를 준비해 주신 김형재 통일안보포럼 대표위원님과 관계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번영의 기틀이 된 많은 헌신을 기억하고 그 의미를 미래의 세대까지 전달하기 위해서 서울시는 지난 6월 25일 광화문 광장에 국가 상징 공간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태극기 개항대를 예시로 보여드리면서 발표한 서울시의 계획에 대해서 공감하고 환영하는 분들도 많이 계셨지만 한편으로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우려와 오해를 표시시키기 위해서 기자 설명회도 개최하고 또 한 달간 시민 여러분의 다양한 제안도 수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의 고견도 듣고 열린광장 시민위원회 자문을 모아는 등 광화문광장 국가 상징 공간을 자유와 평화 등 인류 보편의 가치를 구현하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수석 국민대 글로벌 평화 통일대학원 교수님께서 발제자로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이병무 서울시 재양군인회장님 토론자로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안준희 한민족 통일 여성협의회 총재님께서 토론자로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원 태극기 강사님께서 토론자로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수 한국체육대 특임 교수님께서 토론자로 참석해 주셨습니다. 보기 드문 미남이시죠? 다음은 박건희 전국 학부모단체연합 공동대표님께서 토론자로 참석해 주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고견을 들려주시기 위해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발제자 및 토론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토론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발제자이신 이수석 교수님, 약 15분간 발제 주제인 광화문 광장 태극기 개항대 조성의 필요성과 과제에 대해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재 의원께서는 발제를 하면서 6.25 전쟁 당시 처음으로 우리가 중앙청에 서울 탈환한 후에 개항했었고, 그래서 당시 역사적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래서 또 두 번째로는 공공장소인 광화문광장의 태극기를 왜 개항하는지에 대해서 또 부연 설명까지 해주시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해서 이 광화문광장에 우리가 태극기를 조성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여건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다시 오세훈 시장님이 또 받아뵙고 이제 여론조사까지 거쳐서
많은 우리 서울 시민들이 태극기 개항대 조성에 대해서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음. 그래서 뭐 시민 의견 수렴을 약간의 이런 반대도 있고 또 비판하는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여론 수렴을 했어요. 여론 수렴을 해본 결과 역시 대다수의 국민들이 찬성 의견을 냈고 또 어떤 조형물을 어떤 상징물을 게시해야 되냐 전시해야 되냐 태극기가 제일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어요. 다음 보면 이게 찬성이 59%였어요. 그리고 다음 이 중에 태극기가 거의 70% 응답자가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태극기 우리 광화문 광장의 태극기 개항대 조성은 아주 정당성을 받았어요. 서울 시민들이 합의를 했고 또 동의를 해줬고 태극기가 정말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그런 상징물로 인정을 한 겁니다. 다음 시기입니다. 그리고 세계 곳곳에는 보면 대형 국기 개항대가 많이 있어요. 150m 이상짜리가 7개가 있고 또 120m 이상의 국기 개항대를 가진 나라는 22개나 있습니다. 다음. 자, 우리 여기 제가 퀴즈 하나 내볼게요. 세계 제일 큰 국기 개항대는 어느 나라가 갖고 있을까요? 북한보다 더 나은 국가가 있어요. 이집트가 있습니다. 다음 계속 쳐보세요. 계속 쳐보세요. 물론 이집트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하기 좀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례를 든 것은 제일 큰 개항대가 이집트가 있고 두 번째가 러시아고 세 번째가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그냥 해외 사례를 한번 쭉 볼게요. 시간상 한 7, 8개를 보고 있는데 그다음 불가리아 가보면 스몰라시 인거 로제초리 가면 EU 국가 중에 제일 큰 태극기가 있어요. 선진 유럽 국가 제일 잘 사는 국가도 자기네 국기 개항대 이렇게 높이 공원에 세우면서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자, 다음. 자, 이거 포르투갈입니다. 리스본 애들 하는 770 광장을 가면 어마어마한 태극기 개항대가 저렇게 있어요. 다음. 또 멕시코 가면 헌법 광장에 저런 또 태극기가 또 개항대 있어요. 태극기 참 국기 개항대가 있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자꾸 태극기가 입에 배워갖고. 자, 다음. 다음. 멕시코에 사람인데, 자, 이탈리아 로마 베네치아 가보신 적 있죠? 가본 분 있을 겁니다. 그럼 베네치아 광장은 이런 또 어마어마한 국기가 개항돼 있어요. 다음. 그리고 영국 가면 유년적인 폴라크는 도몰거리 가면 이렇게 대형 국기들이 수십 개가 있어요. 이렇게. 자랑과 자긍심과 자부심이 상징입니다. 국기라는 것은. 다음. 우리 워싱턴 기념이 가보십니다. 이런 대형 국기들이 여기는 수백 개가 있어요. 미국은 곳곳에 대형 국기 개항대가 있습니다. 그다음 심지어 샌프란시스코 금문교가도 다음. 샌프란시스코 금문교가도 가보십시오. 저기도 대형 국기 개항대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저 나라 저 도시뿐만 아니라 50개 주 곳곳에 가면 저 정도 크기, 저보다 더 높은 국기 개항대가 수십 개 도시에 다 있어요. 수백 개가 있어요. 미국이 그러면 전체주의 국가입니까? 국가주의 국가. 자유민주주의 제일 모범 국가인데 나라를 사랑하고 국기를 사랑하고 애국심에 갖고 있는 그런 미국은 바로 국기 개항대, 큰 국기 개항대를 여러 곳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화문 광장에 두고 또 대한민국 여러 곳에도 큰 국기 개항대를 앞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다음. 이거는 샌프란시스코 있는 시빅센터 여기 가도 혹시 대형 국기 개항대가 있어요. 여러 개나 있어요. 그리고 다음. 여기 역시 또 있어요. UNB랑 같이 대형 미국 개항대. 그 외에도 여러 국기가 개항대가 미국이나 다른 나라도 있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제가 소개합니다. 다음. 이거 하나 있더군요. 사우디 제타시 광장 가면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국기 개항대가 엄청나게 크죠. 근데 저 정도 만들어야 되는데 아마 또 여러 가지 또 건축법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어느 정도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세계적인 그런 기념비적 어떤 관광명소라든가 대명을 상징하기 위해서 저 정도 크기까지 안 갈지라도 그게 못지않은 국기 태극 개항대를 반드시 세워야 됩니다. 다음. 그리고 서양은 또 여기 우리 또 외국 지사분들이 많이 또 와 계시는데 리멤버런스 데이라든가 베테랑스 데이라 해서 11월 11일 굉장히 기념합니다. 추모, 호국 굉장히 기념합니다. 우리도 그래서 광화문에 태극기 개항대 세워지면 그 추모하고 호국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날짜도 정해서 태극기 개항대가 조성하는 그 날을 정해서 우리가 이런 추모하는 그런
기념일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네, 다음. 또 제가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국민을 습득하는 것이 필요하다. 파리 에펠탑 처음 만들었을 때는 흉물이라고 했어요. 다 철거라고 막 비난이 많았어요. 그때 파리 시장이 아니다. 이거는 나중에 큰 적에 나라를 성장이 될 것이다. 또 일단은 뜻 있는 시민들이 철거에 반대해서 그리고 지금 100년이 흐른 지금 파리 에펠탑 최고의 명물이었습니다. 지금 일부에서 태국 해양대가 막 흉물이다, 뭐 도시 미관을 해친다. 에펠탑은 그 당시 대단했어요. 도시 미관 해치고 흉물이니까 당장 철거하는 사람들이 데모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됐어요? 철거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우리 태국 해양대도 지금 도시 미관을 해치다, 흉물이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한테 저는 이 사례를 얘기하고 싶어요. 만들어 놓고 하면 아마 10년, 20년 흐르면 우리들한테 굉장히 우리 김영재 의원님이나 우리 추진했던 우리들에게 굉장히 고마울 겁니다. 이럴 때 여러분 박수 한번 치는 겁니다. 태극기는 1882년 8월 14일 날 일본에서 먼저 고베에서 개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국기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1949년도에 문교부에서 12연을 열고 제정 공포되어서 지금까지 태극기로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 역사와 함께한 자랑스러운 태극기는 임시정부 시절에 우리가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뒤면 지금 화면 제가 못 보겠는데 제일 좌측에 있는 것이 상해였어요. 그 다음에 중앙에 있는 태극기가 항저에서 달고, 그리고 1919년 3월 1일 때는 일본 항쟁을 하기 위해서 온 국민이 태극기를 들고 우리가 만세운동을 펼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4.19 혁명 때나 5.16 민주화운동에도 시민들이 태극기를 들고 함께 민주화운동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역사의 현장과 함께한 태극기는 8.6 아시안게임과 88 올림픽 때 크고 작은 모든 운동 경기나 큰 행사 때 태극기가 다 우리가 손에 들고 또 태극기 개항을 보면서 숭배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 태극기를 놓고 좌다, 우다, 진보다, 보수다, 남녀노소 할 것이 그런 가치가 없습니다. 태극기는 우리 한민족의 하나가 되는 사실은 국기입니다. 대한민국의 태극기는 우리나라의 상징적인 국기입니다. 그리고 태극기를 설치하는데 과도한 애국주의 이렇게 일부 이야기하고 있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아주 잘못된 생각이죠. 저희들 서울시 대학군에는 연중 어린이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태극기 그리기를 운동을 하고, 그 다음 바람개비로 태극기를 만들어서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부모님한테 엄마 나 이거 만들어 왔어 하고 자랑도 하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고 있는 활동을 저희들 장군에서 할 뿐만 아니라 3.15 행사 때나 8.15 행사 때 우리 회원들이 호주문에 해서 17반 해서 손에 들고 있는 태극기를 나눠주기도 하고, 집에서 국기를 달 수 있도록 배포도 하고, 달으라고 개몽도 하고, 저희들 서울시 제한군에는 23개국회가 있습니다. 365일 23개국은 계속 태극기를 개항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사적인 내용입니다만 6.25 전쟁이 일어났을 시에 저희 어머니께서 피난을 가면서 피난 보따리에
태극기를 정중히 사는 모습을 저 어린 나이에 봤습니다. 그때 태극기의 중요성은 제가 정말 절실하게 느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는 365일 태극기를 개양합니다. 북한산에 오르내리는 정상객들이 야, 저 집은 태극기 집이다. 좀 덕지가 그런 게 괜찮더라고요. 우리나라의 모든 태극기를 대표하기 위해서 각 운동 선수들이 훈련복이나 경기복에 다 태극기를 달고 운동을 합니다. 몇 년간 열심히 해서 메달을 땄을 때 그 태극기가 개양하는 모습 보고 흥분하고 느끼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태극기가 곧 대한민국인 것입니다. 우리 군인은 전투복에 태극기를 붙이고 다니죠. 우리 군인은 대한민국을 대표한다는 뜻입니다. 군인은 존중받아야 됩니다. 국민이 군인을 믿어야 합니다. 태극기를 개양하고 애국가를 싫어하는 사람이 대한국민 맞습니까? 광화문 광장 태극기 개양대 조정의 필요성과 과제에 대해서는 저희 통일단체가 바라본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목차는 광화문 광장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통일단체에서 바라본 태극기, 그다음에 제9장에서 나라와 태극기를 사랑하는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주제 발표에 대한 의견과 광화문 광장 태극기 개양회의 필요성과 입장에 대한 입장과 아울러 광화문 광장 태극기 개양에 대한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광화문 광장에 대한 이해는 굳이 제가 길게 말씀을 안 드려도 과거와 현대로 연결되는 우리 모두의 공간이며, 또 광화문 광장 일대는 국가 중심 공간입니다. 광화문 광장은 현재 연간 2천만 명이 찾는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대표적인 공간으로서 서울시가 추진 중인 국가 상징 공간 조성 사업으로 내년에 완공이 된다면 정말 태극기가 휘날리는 광장으로서 시민의 애국심 함양과 자긍심 고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선 저희 통일단체에서 바라본 태극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한민족 통일협의회를 비롯한 통일단체들은 일반 시민단체와 달리 태극기에 대한 의미가 아주 상당히 다릅니다. 태극기는 우리나라의 국가 상징이기도 하지만 자유 남북 통일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한민족이면서 국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하루 빨리 통일이 돼서 우리 자랑스러운 태극기가 남에서 북으로, 북에서 남으로 이렇게 휘날리길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애국심과 통일 안보의식을 고치기 위한 현장학습 등 우리 단체에서 하는 모든 행사는 거의 크고 작은 태극기가 다 등장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통일단체에서는 주로 태극기를 통일의 상징이요, 국가 상징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협회가 추진했던 활동 사례를 통해서 태극기의 의미와 이수석 교수님이 광화문 광장 태극기 개양대 조성의 필요성과 과제에 대한 의견과 서울시가 개입한 국가 상징 공간 조성 사업이 성공적인 추진을 되길 기대하며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저희 단체는 3월 1일날 매월 3일 1일날 독립운동 정신이 살아있는 탑골공원에서 저희가 행사를 합니다. 그때 주제 행사는 뭐냐면 독립운동에서 통일로라는 주제입니다. 독립운동 정신으로 통일운동을 이렇게 이루자는, 이렇게 이제 계속 발전시키자는 건데요.
그때도 등장하는 게 태극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날 행사는 시민 누구나가 참석할 수 있으며 그 태극기 그 만세 삼창과 그때 재현 행사와 또 저희가 구호를 외치면서 독립운동에서 통일로 이렇게 외치면서 가두행진을 벌이고 그때도 저희가 태극기를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또한 그때 이번에 행사하는 경우에는 태극기 사랑은 바로 나라 사랑이다. 그 다음에 통일 의지를 다지기고요. 또 태극기에 대한 릴레이를 통해서 나라 사랑의 실천을 손수 이렇게 하도록 계모하고 있습니다. 광화문 광장의 국가 상징으로서의 으뜸은 여러모로 봐서 태극기가 가장 으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그 다음에 저희는 이게 아까 하는 운동의 일환으로서 독립운동 정신을 통일로라는 이런 행사를 저희가 그 매년 3월 1일 날은 뭐 카톡 프로필 사진을 비롯해서 모두 독립운동에 관한 그런 이미지로 이렇게 형성하고 디자인하고 이렇게 홍보를 통해서 독립운동 하면은 태극기, 대한독립 만세 그게 가장 이렇게 핵심적이잖아요. 그런 활동을 통해서 애국 고치를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때의 행사장 및 모든 홍보물 역시 상징물로 어김없이 태극기가 대표적입니다. 또한 독도까지 포함한 한반도기는 분단된 남북의 하나된 통일을 상징합니다. 국가 상징공원으로 조성될 광화문 광장에 태극기 대양대를 설치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재향군인회에서도 그 어린이들을 통해서 이렇게 체험학습을 한다고 그러는데요. 저희가 그 어린이 통일놀이 체험학습을 합니다. 그때도 저희가 광화문 광장에서 할 때는 3일 동안 거의 1000명 이상의 이렇게 어린이들이 참여를 했어요. 그때는 태극기 그리기, 한반도기 그리기, 태극기 바람개비 만들기, 또 이렇게 지금은 북한에 갈 수 없지만 우리나라 전체 지도를 놓고 통일이 되면 내가 가고 싶은 여행지가 어딘지를 또 스티커 붙이기도 해갖고 통일에 대한 어떤 중요성과 의미를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역시 다 태극기가 교육 이렇게 주제가 이제 그러니까 태극기가 가장 핵심적인 교육 자재로 이렇게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제 고향을 자랑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충청남도 당진군 대우지면에서 태어났고요. 제 할아버지께서 애국지사입니다. 안철의. 그래서 우리 그 고장에 가면 집집마다 365일 모든 집에 태극기가 상시 개양되어 있습니다. 사진에서 한번 보십시오. 여기 이제 집집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저렇게 태극기 군집기를 달아서 상시 개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시면 알겠지만 그 모든 면 소재지에 음식점, 병원, 슈퍼, 철공소 할 거 없이 이 간판 자체에 아예 태극기가 이렇게 넣어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재작년에 제안을 해갖고 저희가 대우직면에서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있고요. 또 나라 사랑의 의미로 또 무궁화를 가로수로 조성돼서 저희 고장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랜 공직생활 끝에 여기에서 통일단체에서 지금 이렇게 통일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어릴 적 나라 사랑과 통일의 의미, 그 다음에 국가의 그 자유민주주의 소중함을 배웠기 때문에 저는 쭉 그래서 여기 공직에 있을 때부터 거의 40년 가까이 이렇게 통일운동을 펼쳐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태극기를 상위로 한 40년간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 대목에서 박수 한번 나와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고장에 자랑을 했고요. 이게 앞으로 시간 나시면 충청남도 당진군 대우지면에 한번 가보시면
나라 사랑에 대한 의미와 국기 사랑에 대한 남다른 점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이수석 교수님이 그 태극기 광장 광화문 광장의 태극기 개양대 조성의 필요성과 과제에 대한 주제 발표문에 대해서 살펴본 결과 서울시의회 김영재 의원님이 관련 조례를 발의한 배경 후속으로 이어진 광화문 광장 국가 상징 공간으로서 조성을 위한 서울시 방침과 세부 추진 계획 그리고 시민 의견 수렴 결과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향후 추진 기본 방향과 태극기의 의미, 일각에서의 비판적인 시각에 대한 설득력 있는 반박과 또한 해외 국가 상징물 설치 사례 등을 통해 광화문 광장 태극기 개양대 설치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함에 따라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태극기 개양대만을 강조하지 말고 추모 공간과 기업 공간, 또 호국 공간, 나라 사랑 공간의 일부로 태극기 개양대를 설치하고 독창성과 역사성을 가진 조형물로 설치해야 한다는 향후 과제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찬성합니다. 광화문 광장은 대한민국의 상징 공원으로서 서울 시민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광장입니다. 국가 상징 공간으로 새롭게 조성될 광화문 광장에 대한민국 대표 상징물인 태극기 개양을 낡은 국수주의니 어쩌니 하는 비판하는 세력들은 정말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이렇게 반하는 반국가 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사랑하는 국민이라면 정말 쌍수들어서 환영할 일이고 서울시의회와 서울시 측에 감사해야 될 사항입니다. 서울시는 비정상적인 일부의 비판에 흔들림 없이 서울 시민이 사랑하고 국민적 자긍심을 높여주는 대한민국 대표 공간으로 잘 조성해 주길 기대합니다. 지난 8월 28일 시정질문을 통해서 김영재 의원님께서 이거는 절대 국수주의나 그런 게 아니고 정말 국가 상징물로서 태극기가 가장 으뜸이라는 것을 강조한 데 이어 또 서울시장님 역시 일부 반대 여론에 대한 그런 거를 일축하고 가장 태극기가 국가 상징물로서의 으뜸이라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저희 또한 우리 단체뿐만 아니라 모든 여성 단체들도 아마 이 쌍수들어서 환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의회 김영재 의원과 서울시 오세훈 시장님의 주장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이는 통일단체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반 사회 모든 단체들도 적극 동의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꿈은 혼자 꾸면 꿈으로 남지만 여럿이 함께 꾸면 현실이 된다고 합니다. 자유 대한민국 남북 통일의 꿈 한민족 통일협의회는 여러분과 함께 꾸겠습니다. 아울러 국가 상징 공간으로서 다시 태어나게 될 광화문 광장에서 태극기가 높이 휘날리는 그날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힘찬 박수를 보냅시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서는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랑스러운 태극기 얼마나 자랑스러운가, 왜 자랑스러운가,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불러주세요. 루마니아의 게오르기라는 우리 25시를 쓴 작가는 태극기에 대해서 이렇게 찬사를 보냈습니다. 한국의 국기는 우주를 향한 깃발이다. 한국의 국기는 유일한 것이다. 어느 나라의 국기도 닮지 않았다. 거기에는 세계의 모든 철학의 요약 같은 것이 새겨져 있다. 다음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가장 마음에 드는 게 한국의 국기는 우주를 향한 깃발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를 잠시 후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넘기지 마세요. 네, 그리고 칼 세이건, 네, 미국의 천문학자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천문학자인데 그분은 한국의 태극기는 우주 그 자체를 상징하고 있다. 또 뉴욕타임즈에서는 1883년 9월 21일자 보도에 나옵니다. 조선 국계 태극 문양은 상냥 문자와 같은 상징으로 행복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 네, 하나씩 눌러주세요. 제가 시간상 빨리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말씀드린 거하고 그 다음 말씀드린 겁니다. 네, 눌러주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계절이 왜 바뀌는지는 정확히 아시나요? 계절이 바뀌는 정확한 이유는 지구가 공전을 하기 때문이고, 첫 번째 요인. 두 번째 요인, 지구의 축이 23.5도 기울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가 충족되지 않으면 우리는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없습니다. 지금 북반구, 그러니까 북반구, 남반구 했을 때 우리 항상 북반구, 우리가 위치하는 곳이 북반구이기 때문에 북반구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맨 아래 그림을 보시면 여기에 지금 보면 여기가 춘분점입니다. 춘분, 그리고 여기에 하지, 그리고 여기가 동지, 그리고 여기가 춘분이 되겠죠. 여기가 동지입니다. 이제 우리 지구가 공전을 할 때 정확한 원으로 돌지 않습니다. 약간의 타원형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시각적으로 표현을 하기 위해서 정말 타원으로 만들면 이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차이는 여기가 그 근일점, 가장 대각과 가까운 근일점이고 여기가 원일점입니다. 이 원일점과 근일점의 차이는 약 3%입니다. 3%인데 그 길이로 말씀드리면 약 500만 킬로미터가 됩니다. 그런데 이 원일점과 근일점 때문에 계절 덥고 춥고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멀었을 때가 지금 겨울입니다. 그게 23.5도 기울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원리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춘분점 하지가 되고 추분 동지가 됩니다. 그러면 이 고대에 굉장히 놀라운 건 자연 관찰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관찰에 의해서 다 벌써 대략은 이 태극을 도출한 거는 약 한 5,500년 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춘분에서 하지, 하지에서 추분, 동지, 이게 무한히 반복되죠. 무한히 반복되는 거를 딱 이 태극으로 옮겨 놓은 겁니다. 굉장한 겁니다. 이거는 절대 어떤 그냥 생각에 의해서 한 게 아니라 과학적인 관찰에 의해서 도출이 되었고, 제가 어느 공영방송에서는 이 파란 거는 바다, 또 이 빨간색은 태양 위에 바다 위에 떠오르는 태양, 이렇게 광고 설명을 한 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냥 비유할 때 그렇게 할지 몰라도 기원은 이 지구의 공전과 이 계절의 변화, 이것 때문에 이렇게 태극이 나왔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 그래서 하나씩 눌러주세요. 천천히 눌러주십시오. 그래서 태극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음양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양효와 음효가 나옵니다. 그래서 양효와 음효를 두 개씩 조합을 하면 사상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불러주세요. 세 개씩 조합하면 2의 3승해서 8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일건천, 이택택, 삼리와 사진의 오성풍, 육감수, 칠간선, 팔본지. 그래서 이 과학적인 원리에서 철학으로 나온 거를 이해를 하지 못하면 이게 무슨 정보는 거냐,
아니면 약간 주술적인 걸로 오해를 하십니다. 절대 이거는 그냥 생각해서 주술적인 의미로 만든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학적인 관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태오키 씨가 5,500년 전에 만들었고, 태오키는 지금 현재는 중국인들이 자기네 조상이라고 모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마천의 사기에도 분명 동이족의 조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 다 챙기지 않았기 때문에 협소한 식민사관에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우리가 다 놓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하루빨리 우리가 더 깊은 연구를 통해서 찾고 그 의미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근대 대한민국, 한국이라는 나라 발전을 상징할 수 있는 상징물은 아직까지 하나도 없습니다. 최근에 그나마 이제 우리 김영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서울 시민 또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여러 조사를 했을 때 광화문 광장의 상징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0%의 찬성을 보였고, 그 중에서 또 그러면 상징물로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어떤 것이 나타내시기 바람직하느냐 이렇게 했을 때 가장 많이 꼽은 것이 태극기였습니다. 그래서 태극기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나라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이주석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무슨 정치적인 논쟁이나 이런 거는 이미 다 설명이 됐고, 그 외에 이런 걸로 이제 다른 집단 쪽에서 농도가 좀 궁색해지니까 결국 나오는 이야기들이 이미 광화문 광장에 이수진 장군 상도 있고 최정당 상도 있는데 또 태극기까지 설치하면 광장 자체가 너무 복잡해지는 것이 아니냐, 즉 좀 뭐랄까 좀 난잡스럽다, 혼란스럽다, 그렇게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두 번째로는 100억이라는 예산이 서울시에서 정권에 초안 발표했을 때 약 100억 정도 예산이 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100억이라는 예산이 너무 큰 돈이다. 그러면 차라리 다른 데 투입하는 게 맞지 않느냐. 즉 이제는 이념 논쟁으로, 정체성 논쟁으로는 분기에 몰리니까 또 다른 그런 실무적인 의견으로 광화문 광장이 복잡하다. 두 번째는 예산 문제가 심각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죠. 저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 체육계 측면에서, 체육 측면에서 과연 태극기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부터 단 4가지 측면에 걸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지금 제기한 다른 쪽에서 제기한 2가지 문제, 실무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태극기의 상징성을 올림픽 게임들 체육 분야에서 우선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국가 정체성 측면에서 아까 김승원 박사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태극기는 한국의 문화, 역사, 철학을 상징합니다. 특히 태극 문양은 우주 만물의 이치와 조화를 의미하며 음과 양의 조화를 나타냅니다. 즉 태극기는 자연광과 자연의 조화를 중시하는 한국의 의식 구조를 가장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 애국심과 단결입니다. 선수들이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고, 특히 이제 금메달이겠죠. 시상대에 오르고 태극기가 개행되는 그 순간만큼은 선수들의 가슴 속에 대한민국이라는 큰 자부심과 영광의 순간이 됩니다. 또한 그것을 지켜보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것이 바로 태극기입니다. 세 번째, 올림픽과 같은 큰 국제대회에서 태극기는 세계인들에게 대한민국이 무엇이냐,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상징물로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 그러면 외국인들에게 대한민국 그러면 탁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냐고 했을 때 태극기를 먼저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태극기는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어떤 나라이고 어떤 가치를 지향하는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고 저는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태극기가 올림픽 경기장에서 쓰레기 때 이는 승리와 도전을 상징합니다. 선수들은 태극기를 보면 자신은 국가의 대표이며 자기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끼고, 국민들은 또한 그들의 노력과 그 성과를 함께 축하하고 기념해 줍니다. 이렇게 태극기라는 자체가 체육 분야의 체육인들에게 4가지 큰 상징성인 의미를 띠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가 앞에서 제가 제기했던 정치성 측면이나 이념 문제 그런 걸 떠나서 실무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2가지 문제.
첫 번째 이야기했던 게 광화문 광장에 여러 가지 상징물이 들었을 경우 오히려 혼란스럽고 국민적 거부감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저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 그 넓은 광화문 광장에 지금 현재도 두 분의 동상만 있는데 거기에 태극기를 하나 더 들어준다고 해서 크게 더 문제될 건 없고 특히나 국내에는 세계적인 디자이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디자이너분들한테 태극기를 적절히 배치할 수 있는 그리고 너무 위압적이지 않고 국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상징물을 디자인해달라고 이야기했을 경우 얼마든지 증거 능력은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 국가에서 서울시 예산에서 100억이 굉장히 크다고 이야기 주장하는데 서울시 원래 예산만 47조 원이 넘습니다. 47조 원의 예산에서 100억이 차지하는 비중은 단 0.02%에 불과합니다. 0.02%, 0.1%도 아니고 1%도 아닙니다. 0.02%의 예산을 가지고 이 정도로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 또는 대한민국을 찾는 외국인들에게 대한민국이 어떤 것인가를 나타낼 수 있다면 그 100억은 충분히 투입할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이수석 교수님께서 외국에서 해당 나라의 국기들이 개양되어 있는 실제 사진들을 많이 보여주셨는데 저는 우리나라에도 이런 상징적인 태극기를 개양한 사례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천안 IC 앞에 태극기 동상이라든가 또는 구리시가 최근에 아차산과 구리 한강시민공원에 태극기를 게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에도 없는 사례가 아니라는 거죠. 즉 서울시가 첫 번째 사례가 아니고 경부고속도로 천안 IC라든가 구리시라든가 이미 상당한 규모로 상당한 크기로 태극기가 개양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징에서 굳이 서울시 광화문 광장에 태극기를 설치를 반대한다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 논리밖에 되지 않는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태극기 관련 구리시의 조치에 대한 기사를 하나 읽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구리시는 2010년 태극기의 도시를 선포하였다. 취지 2절 국경일조차도 태극기를 개양하지 않는 현실에서 구리시가 태극기를 통해 민족 정체성과 화합에 앞장서겠다는 것이다. 이후 2013년 아차산에 높이 75m의 개양대에 가로 18m, 세로 12m의 국내 최대 태극기를 걸었다. 구리 한강시민공원에도 높이 50m 개양대에 대형 태극기를 걸어 아차산과 쌍을 이루고 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지금 참여하신 분들도 보통의 경우에 저도 가끔씩 광복절이라든가 개천절에 태극기를 걸 때 한 번씩 보면 저희 집만 태극기를 걸 때가 있더라고요. 최근에 저희 집도 잘 태극기를 잘 내걸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만 이게 우리 집만 이렇게 좀 튀는가 이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앞으로 서울 광장에 광화문 광장에 태극기를 개양함으로써 국경일에 우리 집에서도 먼저 태극기를 거는 일부터 시작하는 게 조그만 나라 사랑의 출발점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좀 모르시나요? 약간 옆으로 한번 잠깐만. 아니요, 잠깐 요. 오. 뒤에는 없어요. 국가 정체성이란 국가 구성원의 이론으로서 개인이 국가생활 속에서 소속감과 그 속에서 자신이 구성원이라는 뚜렷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뜻합니다. 주로 애국심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며 애국심은 국민으로서 국가에 대한 애착심과 국가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국가의 정체성 교육의 실태가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교육정책 당국자와 학교 관리자 및 현장 교사 또 학부모들까지 국가 정체성 교육을 조금 기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알아보면 이제 요새 개인주의가 많이 확산되는 시대이고 또 과거에 권위주의 정부에 대한 저항으로 반국가 성향으로 쏠리는 현상 때문이기도 합니다. 또 국가에 대한 신뢰 부족, 그리고 또 국가 정체성, 애국심에 대한 무관심, 또 특정 교원단체 소속 교사들의 반대한민국적 역사관 교육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형적인 역사 교육 때문에 젊은이들이 너무나 우리가 보기에 우려스러울 정도의 역사관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국가 정체성 교육에 대해서 좀 소개하겠습니다. 마사다라는 그런 마을은 이 사진에 나와 있듯이 절벽 위에 세워진 마을로서 예루살렘이 로마군에 점령당하자 유대인들이 결사항전을 하던 산 위의 작은 마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병사들은 기회가 되는 수모를 피하기 위해 가족들과 함께 전원 자살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사다는 오늘날 이스라엘 학생들의 그 유대인 정신과 애국심 함양의 정신교육 실습장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중고교 학생 또 사관학교생들이 이곳에서 며칠씩 야영하면서 마사다를 기억하라고 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군이 이제 6.1 전쟁에서 이긴 그런 일이 있었는데 6.1 전쟁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1967년 6월 5일부터 6월 10일까지 일어난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이 아주 작은 나라잖아요. 인구도 적고. 그런데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를 상대로 공격을 해서 단 6일 만에 대승을 거두어 엄청난 영토를 획득했던 전쟁으로서 이제 6.1 전쟁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군이 6.1 전쟁에서 어떻게 이겼는가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 마사다 정신을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겪은 역사를 모르고는 민족의식과 애국심을 가질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 중에서도 역사 교육을 가장 중요시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역사 교육이 이제 편향적으로 지금까지 오랫동안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과 또 이제 대다수 국민들 중에 걱정하는 그런 분들이 많죠. 그리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여성들까지도 기꺼이 병역 의무를 자원하는 애국심의 발로가 여러분 이스라엘 학생들의 역사 교육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너무나 작은 나라이고 인구도 적은데 주위에 큰 나라와 전쟁이 일어나면 그 국민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는 그동안 들은 이야기가 많이 있죠. 전쟁이 터지면 외국에 유학 가 있는 학생들이 모두 다 비행기 표를 구하기 위해서 달려 나와가지고 해서 비행기표가 금방 동일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위에 있는 강대국, 아랍 이런 나라들은 이제 돈을 챙겨서 자녀들을 해외로 독부시키는 그렇게 이제 비교가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정말 우리가 좀 그런 면에서 본받아야 될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교육과 애국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국의 영웅 웰링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워털루 전투의 승리는 군 막사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튼 스쿨의 캠퍼스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애국심 교육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말해줬고요. 그 다음에 프러시아의 몬티게 장군은 개선 한영식에서 이번 승리의 연인은 우리 군인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애국심을 심어준 학교 교사들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말해 국민 교육이 군인 훈련보다 중요함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요새 이렇게 그 정체성 교육, 애국심 교육이 좀 부족해서 우려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미국의 그 성조기 개항 모습을 조금 소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앞에 다른 분들이 많이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미국은 공공기관만이 아니라 일반 사무실, 건물, 식당, 쇼핑몰 등에서도 성조기를 개항하고 있습니다. 또 문구점에서 성조기를 판매해서 구입하기가 쉽고 또 자동차에도 성조기를 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경일 아니어도 일반 가정집에 개항을 하는데요. 아까 이제 이병우 회장님께서 이렇게 되게 태극기를 날마다 개항하시는 거 소개해 주셨고 또 안준희 총재님께서도 고향 마을이 전체가 이렇게 태극기 개항하는 그런 걸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근데 저도 그러면 저희 동네를 한 가지 자랑을 하고 싶은데요. 제가 성북구에 살고 있는데 원래 성북구에 살지 않았고 다른 지역에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성북구에 이사를 오게 되면서 이사 오기 전에 제가 몇 년 전부터 그 길을 지나다녔어요. 성북구에. 이제 헐곡동이라고 하면 그런데 어느 아파트 단지가 저는 그런 단지를 처음 봤거든요. 아파트에 이제 1, 2층이 상가고 그 위에 뭐 한 15층까지 이제 아파트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거기에 제가 지나다닐 때마다 항상 24시간 태극기가 걸려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동네에 그런 아파트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잘 못 봤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저희가 이제 그 지역에 이사를 가지 않았는데 그래서 너무 저희가 지나갈 때마다 너무 기분이 뿌듯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그 아파트를 사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 이제 저도 그런 면에서 좀 굉장히 이제 뿌듯했는데 또 앞에 이렇게 소개해 주신 분들 이런 분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좀 이제 너무 좀 감동적인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렇게 일반 가정집에 국경일이 아니어도 이렇게 이제 개항하는 그런 이제 나라이고 그러면은 이제 서울시 교육청의 그런 통일 안보 교육에 대해서 좀 오늘 살펴봤습니다. 2022년 11월 18일에 우리 김영재 의원님께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게 초중고등학교 통일안보 교육 사업을 확대할 것을 주문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서울시 초중고 교과서에 국가안보의 중요성이나 자유민주주의 국채 수호를 위한 어떠한 교육 내용도 없다. 지금 필요한 교육은 교사들도 북한의 정확한 실상을 알려주고 통일과 안보를 균형 있게 가르쳐야 하며 학생들에게는 판문점, 천안함 전시관, 전진기념관 등 현장 연합도 병행하면서 통일안보 교육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을 해주셨습니다. 이거 너무나 중요한 그런 이제 주문을 해주신 거죠. 네. 그래서 이제 2023년도 11월 16일 이제 서울시 김영재 의원님께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게 초중고등학교 통일안보 교육 사업을 확대 주문을 또 하셨네요. 1년 있다가 제가 보기에는 조희연 교육감이 이렇게 잘 실행을 안 했나 봐요. 의원님 맞으신가요? 예, 제가 기사만 봐도 제가 좀 알겠더라고요. 또 주문을 했다는 거는 조희연 교육감이 그거를 이제 지시를 안 들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근데 이제 역시 김영재 의원님께서 끈질기게 다시 또 이제 주문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통일이 튼튼한 국가안보와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한 자유민주주의를 전제로 한 평화 통일이 되어야 한다면서 통일안보 교육 지원과 효율적인 방법을 제안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학생 통일관 이제 학생 통일관이라는 이름으로만 이제 조희연 교육감은 하려고 했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안보가 또 중요하니까 의원님께서 학생 통일 안보관으로 개칭할 것까지 이렇게 주문을 하셨습니다. 역시 친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통일버스 프로젝트 서울시교육청 2023 학교를 찾아가는 통일버스 프로젝트를 이제 서울시교육청에서 시행을 했는데 그 목적을 보면 교육과정 연계 통일교육 실천을 통한 학교 통일 안보교육 예시라 학생 참여활동 유치와 현장 체험학습을 통한 통일 실천 인식 제고 한반도 통일에 대비해 통일 미래 비전 확산을 위한 평화통일안보 역량 함양. 그래서 이제 학교로 버스가 와서 학생들을 태우고 이제 서해 수호권이나 천안함 전시관, 강화도 안보 정점지 이런 곳으로 가서 학생들이 이제 현장 학습을 하면서 이 안보 교육을 철저하게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국기와 애국심을 보면 대한민국 국기법 제5조에 모든 국민은 국기를 존중하고 애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고 좋아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미국도 국기를 국기와 같이 대하고 이런 사랑하는 문화, 국기에 대한 애호정신, 애국심 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주변에서 국기와 친근하게 하는 문화가 국가에 대한 애호정신으로 발달하기 때문에 국민 정서에 필수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세훈 시장님께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번영을 꽃필 수 있었던 배경에는 미국에 참전한 21개국 젊은이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이 있었다면 이를 그대로 상주를 만들겠다고 설명하셨는데 너무나 중요한 그런 이제 프로젝트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학생들의 통일안보 교육 차원에서 저는 강화문의 태극기 상시 개항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발제나 그 토론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방청객이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고요. 마이크를 받으신 후에 성함과 소속 등을 간단한 본인들을 경상도 상위공정에서 나왔습니다. 김태환이라고 합니다. 저 강화문 광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남산 우리 팔각정 광장에도 큰 태극기 하나 세워주면 더 빛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남산 타워에 그 조명에 태극기를 이렇게 돌려주면은 더 빛날 것 같아요. 네. 해마다 365일 피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진딧물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조화가 생화보다 훨씬 더 예쁘기 때문에 한 줄에 식재를 해서 한 대한민국의 국화, 무궁화, 영어, 일본어 해가지고 설명을 해놓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 부모님이 훈장 수여자로 지금 대전 현충원에 잠들어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세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세월이 흐르면 평화와 자유에 대한 개념이라든가 중요성이 점점 희박해질 것 같아서 6.25 참전에 진짜 목숨을 바친 참전국 그 태극기들을 다 국기들을 개양을 해가지고 그쪽 한쪽에 이러이러한 희생이 있었다. 우리나라 최대 근대의 미국인 한국 전쟁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대한민국 무공순자의 서울시지부 강창국 박사입니다. 쫄쫄하게 광화문 대형 태극기 하나만 말씀하시지 말고 윤현책처럼 광화문 디귿자로 휘감는 그런 일정한 전시주에 똑같은 높이로 윤현책처럼 그렇게 대형화하고 다양화해야지 그거 하나 보는 거 가지고 이렇게 내면 되겠습니까 하는 생각이 아주 가슴이 저려가지고 꼭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